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어느덧 5월도 다 지나갔는데요. 보통 5월달엔 화창한 봄 날씨가 만연해야 되는데 올해 5월은 유독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그런지 집에서 주식 연구하기에는 딱 좋은 날입니다. 저는 주말에는 보통 해외 뉴스를 영문판으로 많이 보는 편인데요. 코로나 이유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미국은 우리랑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항공 여행객이 코로나 이전에 90%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90%라면 거의 다 회복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학교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마스크랑 거리두기 의무도 해제한다고 합니다. CNN 보도가 있기 전부터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내용들을 이미 말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상화 속도가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거의 한 달 전부터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코로나 이유를 봐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드렸던 겁니다. 5월 17일에 소개해드렸던 하나투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알려드리고 나서 지금 약 8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벌써 20% 이상 올랐는데요. 최고가로 계산하면 25% 이상 또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하나투어 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주를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여행주도 모두 올랐습니다. 모두투어 차트를 잠깐 보면 그때부터 현재 종가인 27,000원까지 약 9%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행 관련주의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는 지금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갈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미리 여러분께 코로나 이유를 내다봐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유튜브는 제한적인 공간이라서 지금보다 더 강조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투어로 수익 봤다고 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식성공TV 채널 구독하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하나투어처럼 분명히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주식으로 성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서 좋아할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남들보다 성공투자에 한 발 앞서가길 바라겠습니다. GS 리테일이랑 GS 홈쇼핑이 합병해서 오는 7월에 통합법인 GS 리테일이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양사가 합병하면서 새롭게 선보이는 주요 서비스 중에 하나가 GS 홈쇼핑에서 주문하면 GS 편의점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처럼 유통업계에 들이닥친 배송 전쟁에서 밀리면 끝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합병을 한 겁니다. GS 홈쇼핑은 홈쇼핑에서 1위 사업자고 GS 리테일은 편의점에서 1위인데요. 둘을 합쳐도 네이버나 쿠팡의 명함조차 못 내미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둘 다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체감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GS 리테일이 남혐 논란에 휩싸인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남자지만 주식 투자할 때는 남자 여자 따지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논란에 마음이 흔들리면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 논란이 GS 리테일에는 악재였지만 새롭게 투자할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도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리고 나서 계속 상승 중인데요. 월봉으로 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주가가 하락한 거 보이실 겁니다.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승리 스캔들이었습니다. 승리 스캔들이 버닝썬, 양현석 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락했던 건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YG는 곧 망할 것처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YG가 그때의 종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평가 우량주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나중에 제자리를 찾을 종목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YG 엔터가 제자리를 찾듯이 GS 리테일의 이슈도 큰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GS 리테일이랑 GS 홈쇼핑이 각 산업 분야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연계가 늦어지면서 기업가치 상승이 제한됐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양사 간의 합병이 되면 기업가치 프리미엄이 더욱 확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 시너지 효과도 살펴보면 작년에는 양사가 15조 5천억을 취급했는데 2025년에는 25조 원을 취급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서 5조 원을 시너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에서 추정한 올해 실적을 보면 올해 매출은 약 9조 2천억에 영업이익은 약 2,700억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의 일봉을 보면 알겠지만 5월 초에 급락을 했습니다. 남염 이슈 때문이었는데 금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어제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 큰 폭으로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래량이 대부분 기관들의 매수세입니다. 5월 중순부터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 거래량이 근 1년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저점을 조금씩이라도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한 것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월봉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건 2017년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서 약 6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이 월봉상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래량으로 보입니다. 다만 GS 리테일이 GS 홈쇼핑과 합병한 후에 1조 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중장기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은 라면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라면 얘기하니까 갑자기 라면 먹고 싶네요. 신라면이 해외에서 언급되는 버즈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도 작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해외에서 신라면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맛과 편리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이 집에서 라면 먹었다는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농심의 월봉 차트입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코로나 발생하고 약 50% 이상 올랐습니다. 바로 라면 수출이 잘 돼서 올랐던 거고요. 그 이후로 차트가 다시 하락 추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아직까진 시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바로 기관이 사고 있었습니다. 기관이 5월 들어서 약 한 달 동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442억치를 순매수했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 거의 모든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많은데도 아직 바닥에 위치해 있고 손바뀜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봉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30만 5천원 선을 저항 라인으로 맞고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도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인데 이번에도 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관이랑 연기금의 매수세로 인해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있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농심도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라면 특수가 거의 끝물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로 본다면 코로나에서 경제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농심의 올해 1분기 매출은 6,200억, 영업이익은 283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인 363억을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로열티와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라면 가격 인상으로 스프레드가 개선된다면 그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될 겁니다. 농심도 길게 보고 오래 가져가야 될 종목입니다.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에도 여러분 모두 대박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성공TV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댓글은 필수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